바둑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바둑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와 품격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하세요. 요 돌이 어떤 돌이냐? 강한 돌이냐? 약한 돌이냐? 만약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 거죠. 하셔야 되는 거죠. 이쪽을 이제 넘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변 차지를 먼저 해라라는 게, 변을 차지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여기를 두셨는데 이게 잘못 둔 수. 그러니까 배우신 대로 뒀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다음 단계로 보면 잘못 두신 수. 자, 이 수는 어떤 수예요? 두 점에 머리 때린 수, 급수. 자, 여기 늘었는데, 자, 두 점의 호구 자리인데 요건 어떻습니까? 급수인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덮어씌워도 되시겠죠? 네, 이걸 좀 틈을 줬기 때문에 흙이 이제 도망을 이제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망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제가 상대 모양에서 어떤 이제 시작하는 방법인데요. 이 바둑이 흙이 5단분이고 백이 이제 7단분인데 백돌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잘 풀어가셨어요. 어쨌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만 하시면은 아무리 상대돌이 많고 아무리 고수어도도 어쨌든 됩니다. 자, 이렇게 걸치고, 자, 여기서 제가 원래는 양걸침을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3-3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모양을 어떻게든 뭐 좀 깨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모양을 어떻게 깨시겠냐 이거죠. 자, 이런 바둑인데 일단 여기 배석만 보시면 흙의 첫 스타트는 어딘가요? 네. 네, 여기서 귀는 볼 거 없고 요 돌이 기준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아까와 똑같은 위치인데 네, 실제 여기도 어쨌든 비슷한 거예요. 네, 잘 두신 거예요. 자, 백이 들어가고 한 칸 띄고, 자, 그래서 이렇게만 돼도 여기는 주지만 중앙 쪽을 이제 내가 차지하면은 기존에 먼저 차지했잖아요. 기존에 자기가 얻은 거는 안 보이고 상대 것만 보이면 이렇게 못 둡니다. 그러면은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얻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두는 건데, 어쨌든 뭐 이게 보이실 일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배운 대로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밀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흙이 잘 든 수인가요? 못 든 수인가요? 네, 잘 든 수죠. 상대가 중앙으로 뛰어나갈 때 백도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흙이 뛰어나가고. 자, 이거는 지금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거죠? 백이 잘하고 네. 백이 아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흙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요. 흙이 뭘 잘했나요? 여러분들 두실 때 항상 옆으로 개걸음을 하거든요. 왜 두냐면 뭐 한 집도 만들고 얘도 어떻게 좀 해보고 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거 이겨내고 쫙쫙 나오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그럼 나도 나왔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네. 상대의 약한 돌을 이렇게 도망을 도와준 꼴이거든요. 공격을 하실 때는 무조건 이 수를 두지 않는 한 되질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올 때 그때 다른 데 돌아, 그 얘기입니다. 이 중앙으로 뛰어나오면 지금은 얘가 뭐 열심히 난 도망쳤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바둑을 이제 보시면은 이 바둑이 저수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역할을 해요, 항상. 네,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이제 흙이 모양을 펼쳤어요. 백도 이제 자기 모양이 깨졌으니까 들어왔죠? 네. 그럼 흙은 여기서 이 돌을, 제일 나쁜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붙이는 수. 이런 거 안 두셔야 되고. 얘를 몰아야 되는데, 얘를 어디로 몰아야 돼요? 이쪽으로 모셔야 돼요. 귀가 강하니까. 그러면 공격을 어떻게 하게 되세요? 네. 여기 두는 수가 너무 잘 두는 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날일자, 얘도 날일자인데 얘는 방향치죠. 예. 그래서 반대쪽으로 둔 게 나의 강한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강약 판단이 뭐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예. 많으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당연하게도 어떻게 두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쪽 잘 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얘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게 묘하게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고 늘었을 때 흙이 원래 이건 받아놔야 되는데 이제 때렸습니다. 백이 여기 두시고 이제 백이 이제 잡혔잖아요, 지금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막 어영부영 나가셔. 자, 따내고 자, 나갔습니다. 흙이 늘고 연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는데 이게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앙으로 자기가 수비하려고 나온 것들이 여기서는 그냥 도망치는 역할이지만 이쪽에서는 또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둑도 흙 잡으신 분이 상당히 잘 둔 바둑입니다. 예. 뭘 잘했냐면은 상대 모양에서 여기까지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고수한테 공격당하면은 괴로운데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은 어쨌든 살아납니다. 자, 마지막 요게 4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실전 문제 두 개를 좀 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잘하신 바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모양을 보시면은 흙 일로 둔 수가 호구 자리입니다. 문제 보시면요. 잘 둔 수일까 이제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바둑은 이제 처음부터 돌이 처음부터 잡히라는 법은 없고요. 네. 네. 바둑 내가 주위 분들에게 이런 거 있죠. 맨날 바둑은 늘었다는 얘기는 맨날 듣는데 맨날 져. 네. 네.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여튼 맨날 집니다. 이러면 좀 그냥 속상하시거든요. 그 왜 지냐? 네, 마지막에 항상 덜컥수 때문에 지는 건데 그 덜컥수 유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선과 2선의 상대가 여기 이제 뒀는데 1선과 2선에 붙는 수는 자동자충이에요. 자동자충. 네, 그냥 막 할 것도 없고. 여기서 이게 아주 묘한 수익인데 이제 5단, 6단, 뭐 7단 분도 계시는데요. 자기 기력대별로 정답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자기 기력대별로. 네. 그래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일단 한번 그냥 대충 이제 쓱 한번 이제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답은 뭘까? 우선 이 수가 뭐 좋은 수는 당연히 아닙니다. 정답은 여기 그냥 잡아야 됩니다. 원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자충수 노소 백이 크게 꼬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응징을 하시겠냐는 자기 기력대별로 달라집니다. 네. 그죠? 먹여치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은 기본은 가는 거죠. 네. 따내면은 당연히 이렇게 더서 이제 걸리잖아요. 그렇죠? 실전은 애석하게 이렇게 돼서 이제 뭐 해볼 것도 없이 그냥 이제 일선 자충을 두시는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상대가 와서 이럴 때 생각도 안 하고 따내는 거예요. 의심해봐야죠. 상대가 먹여치면.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두셔야 돼요? 네, 이어야 되죠. 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따내면은 뭐 그냥 그럭저럭 두는 거죠. 자, 그래서 먹여치는 걸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네. 먹여칠 줄 알아야지 고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먹이치는 수법을 일단 머릿속에서 그려지셔야 되는데, 자, 근데 어쨌든 요걸로는 안 됩니다. 백이 더 해먹을 수 있습니다. 더 해먹는 수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지금 이 선생님이 이제 먹이치는 고급맥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있다 이거죠. 귀의 특수성이라고 해서 더 어려운 과정이 또 있습니다. 네.
첫 수는 여기를 이제 둬서 일단 공배를 좌충으로 만드는 게 첫 걸음입니다. 일단 환격이니까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도대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기서 귀의 특수성인데 여기를 젖히는 게 답이에요. 네, 그럼 단수 칠 때 이때 아주 괴롭게 하는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귀에서는 항상 급소 자리가 정해져 있다 매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시면 최고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일선 자충 또 상대가 먹여치기 했을 때 따놓고 생각하면 이제 끝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네. 요 배석인데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런 모양에서 이게 그냥 이으셔야 돼요. 네. 그냥 이어야 되는데 이 호구 쳐서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자충이거든요. 공배가 두 개가 있는데 예,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끊긴 약점도 있으니까 이미 좀 깝깝해요. 수가 잘 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시면 내가 뭔가 좀 양쪽으로 쫙쫙 한 것 같죠? 여기 이어서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좀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5단 레벨의 분들은 이렇게 안 둬요. 네. 오히려 4단 레벨에서는 있는데 5단에서는 수가 좀 보이니까 이렇게 팍팍 넓혀 갑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끊으셨고요. 이었습니다. 이제 100 잡으신 분이 네, 날일자는 건너 붙여라. 이렇게 두신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두셨는데 여기서 흑 잡으신 분이 늘자 이제 뭐 또 이제 착각했다고 투덜투덜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된 줄 아셨대요. 내가 여기도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비어져 있네. 그래갖고 이제 투덜투덜 되는데 실은 흙이 잘못된 거예요. 흙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를 내보셔라라는 게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5단 두 분이 5단이에요. 그러니까 100의 좀 첫째 다음 수는 그거는 보이시죠 우리가? 네. 여기까지는 보이시는 건데 이제 이분이 흙이 여기서 이제 이걸 틀어 막으면은 여기도 안 되고 끊는 것도 이제 안 된다라고 보신 거야. 그렇죠? 여기 두시고 나가서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실은 여기서 이제 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아예 안 두셨는데 네, 늘고 흙이 막을 때 이때 묘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찾아보시는 겁니다. 네. 이게 이것도 쉬운 그 수익기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급 수익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4, 5단이 못 푼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4, 5단 랩에서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제 난리가 나요. 젖혔다 한 칸 띄웠다 뭐 끊었다. 근데 모든 수익의 기본은 자기를 정리하는 데부터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자 내려서는 건데 이제 정답을 모르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왜 정답인지를 아시면 그게 느는 겁니다. 왜 정답이죠? 일단은 여기를 이제 흙이 이쪽을 막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처리를 어떻게 하죠? 네, 내 돌과 상대 돌 사이에서 네, 항상 네, 삼각형을 이루는 요 형태가 그러니까 요게 급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수 치셔도 이으면 자충수거든요. 늘어서. 네, 그래서 처리가 되는 거고 뭐 이쪽을 이제 흙이 막으면 또 안 돼요. 흙이 안 됩니다. 여기는 끊는 건 안 됩니다. 끊으면은 어차피 나가도 단수입니다.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또 만음으로 붙이면은 그러니까 급소 자리는 누군가 두지 않는 한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리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쪽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끊어서 나올 때 빠지면은 요게 비어져 있으니까 흙이 잡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충을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쉽지 않고 어려운 얘기인데, 모르면 약간 좀 낌새가 이상하면 그냥 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1등입니다. 36개 주랭랑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 피하시는 게. 근데 이제 요런 수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